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에서 0대2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졌는데 질만한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 2대0이라는 스코어가 다행일 정도로 토트넘이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는데요. 지금까지 콘테 감독 체제에서 경기력이 안 좋지만 성적은 거둬왔고 꾸역승을 거두거나 승점을 거둬오면서 그래도 그의 플랜을 믿고 기다려봐야 한다는 분위기까지도 이제 어려워질 정도로 이번 경기 내용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패였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두 번째 패배이자 공식 경기 세 번째 패배였는데요. 이날 경기 어떤 점이 토트넘의 문제였는지 손흥민 선수 또 한 번 페리시 선수와 공존에 실패한 부분들 주요 장면 통해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이 맨유 원정에서 2대0으로 졌습니다. 프레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득점에 무너졌는데요. 이날 경기 패배로 토트넘은 7승 2무 2패 승점 23점에 멈춘 가운데 3위 자리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첼시와의 승점 차이가 3점으로 좁혀졌고요.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승점 19점으로 승점 4점 차로 좁히면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첼시와 맨유 같은 경우에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서거 당시 한 경기가 더 연기가 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 덜 치른 경기를 이긴다면 승점 차이가 더 좁혀지거나 또 전복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는 첼시와 맨유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토트넘이 지금까지는 아스널과 맨시티의 우승 대항마, 제3의 우승 다크호스로 꼽혔던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4위 자리도 보장하기 어려운 그런 위태로운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리버풀도 12라운드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승리하면서 승점 16점에 도달했거든요. 아직 차이는 있지만 리버풀의 상승세까지 감안한다면 첼시, 맨유, 리버풀의 도전 속에 토트넘이 4위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지킬 수 있을지가 정말 불투명합니다. 게다가 맨유는 지난 시즌 더블에 이어서 이번 경기까지 토트넘 상대 4연승을 거뒀는데 이게 2010년 이후 12년 만의 성과라고 하거든요. 토트넘을 상대로 강력한 모습을 이어간 맨유, 이날 경기 말씀드린 대로 압도적이었는데요. 기대 득점값은 1.53골, 사실 2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경기력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슈팅 수가 28개나 됐습니다. 거의 30개의 슈팅을 할 정도였고 물론 빅찬스가 2개 있었는데 오히려 그 빅찬스 2개를 놓쳤어요. 골이 되기 어려웠던 2개의 상황에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상 4골, 5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가 됐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쐐기골 같은 경우에는 득점 확률이 4%였고 프레드 선수의 선제골 상황도 벤 데이비스를 맞고 굴절됐던 3%의 확률 상황에서 나온 골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득점에 근접했던 상황들을 고려할 경우 5대0이 나와도 할 말이 없었다. 토트넘의 기록을 살펴보면 기대 득점값이 0.48골로 한 골을 채 만들기 어려운 거의 공격기를 제대로 창출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위고 로리스 골키퍼의 선방이 8번이나 나올 정도로 골키퍼가 빛난 경기, 즉 토트넘이 완전히 밀린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풀타임 소화했는데요. 3-5-2 포메이션으로 나섰지만 왼쪽 윙백 페리시치와의 호흡이 여전히 맞지 않았습니다. 이날 90분 동안 한 개의 슈팅밖에 기록하지 못할 정도, 그것도 본인이 조금은 몰고 들어가서 중거 슈팅을 때렸던 것이니까 확실한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요. 패스 성공률은 81%로 안정적이었고 2개의 기회를 창출하긴 했지만 이날 중앙 미드필드로 선발 출전했던 카세미르라든지 또 손흥민 선수의 동선을 따라다녔던 라파엘 바란이라든지 레알 마드리드에서 대역사를 썼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뤘던 이런 브라질과 프랑스의 대표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꽁꽁 묶는 상황이 나왔고 또 아르헨티나 수비수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까지 또 빠른 움직임을 통해 손흥민 선수를 커버해주고 레프트백인 루크쇼까지도 협업 수비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또 케인 선수와의 투톱 호흡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철통 방어에 토트넘이 완전히 묶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했어요. 콘테 감독이 사전 회견에서 페리시치를 전진시켜서 3-4-3을 쓸 수 있다라고도 말했지만 연막 작전에 가깝죠. 실제로 경기 중에 써보지도 않았고 또 맨유와의 원정이라는 중요한 경기에서 이런 그 깜짝 전략이라든지 중원의 숫자를 줄이는 전략을 쓰기가 어렵다고 봤거든요. 손흥민, 케인, 투톱에 벤탄쿠르, 호이비에리 그리고 비수마의 3미들이 가동됐고요. 오른쪽 윙백 도어티, 왼쪽 윙백은 페리시치였고요. 3백은 로메로 다이어 데이비스였고 골문은 로리스가 지켰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호날두 선수가 벤치를 지킨 가운데 안토니, 레시포드, 산초라는 빠르고 젊은 역동적인 공격 3톱을 구성을 했습니다. 또 특히 이제 호날두 선수가 벤치에서 조금 굳은 표정을 보여다가 이날 경기에는 팀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끝나기 전에 떠나가지고 큰 논란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양팀의 포메이션 살펴보면 맨유는 4-2-3-1이었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형 미드필드로 나서고 중앙 미드필드로 프레드와 카세미르가 섰는데 일단 에릭센 선수는 질병에서 회복해서 벤치에 들어왔고 또 스콘 맥토미니도 권고 5회 누적 징계에서 돌아와서 벤치로 돌아온 가운데 포백은 최근에 안정적인 측면 수비를 보이고 있는 루크쇼와 중앙 수비 라인에는 마르티네스와 바란, 오른쪽 풀백은 달로시고 골문 데헤아가 지켰습니다.
이날 경기 전반전의 평균 포메이션을 살펴보면 일단 투톱으로 가동될 때는 페리시치와 함께 뛰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높은 위치에 서긴 했어요. 손케 투톱이 상대 문전 지역, 특히 문전 중앙 지역을 점유해주고 페리시치 선수가 어떻게 보면 왼쪽 윙포워드에 가까운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벤 데이비스가 3백의 왼쪽에서 공격적인 오버래핑을 시도해서 실제로는 레프트백처럼 뛰고 또 오른쪽 윙백으로 도어티가 있긴 했는데 투톱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공격 숫자를 지원하는 상태에서는 벤탄쿠르 선수가 적극적으로 또 올라가서 공격적으로 가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 이 전반전의 평균 포메이션을 보면 해리 케인 선수가 미드필드에 가깝게 내려와주고 벤탄쿠르가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투톱인 것처럼 움직이기도 했거든요. 이 경기의 움직임 패턴을 보자면 사실 콘테 감독이 종종 사용했던 4-2-4에 가까운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케인 선수가 미드필드처럼 내려가기도 하고 벤탄쿠르가 오른쪽 측면 미드필드처럼 뛰기도 하면서 벤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 도어티가 어떻게 보면 포백에 가깝게 움직이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비수마와 호이비에르가 중앙에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벤탄쿠르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였고 페리시치가 왼쪽 윙포워드에 가깝게 플레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특히 가장 상대의 허를 찌르기 위해 준비했던 움직임이 벤탄쿠르의 공격 가담이었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투톱으로 움직이면서 케인 또는 손흥민이 이선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연결하고 그렇게 생긴 공간을 페리시치나 벤탄쿠르가 치고 들어가서 점유하는 그런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맨유 수비를 흔들려고 했어요. 다만 맨유 수비가 이런 부분들에 흔들리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 비수마가 후방에서 조금 이제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그 옆에 호이비에르가 있고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공을 받아줄 때 그 빈 공간을 벤탄쿠르가 치고 올라가서 그 스트라이커 역할을 함께 해주고 케인 선수가 수비를 끌어주고 있으면 페리시치가 또 왼쪽 측면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높은 곳에서 공격하는 형태였죠. 전반 5분에 이를 통한 슈팅 장면이 하나 나왔는데요. 벤탄쿠르 선수가 먼저 손흥민 선수에게 전진 패스를 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문전 지역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벤탄쿠르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 윙백인 도어티에게 패스를 내줬어요. 그 상태에서 도어티 선수가 공을 받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이선으로 내려왔을 때 빈 공간 쪽으로 전방 침투를 한 벤탄쿠르에게 바로 스루 패스를 내줬고 벤탄쿠르가 받아서 문전까지 들어가서 오른발 슈팅 시도한 게 아쉽게 골문 옆으로 빗나간 장면이었습니다. 콘테 감독이 어떤 플레이를 준비했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었지만 그 뒤에는 거의 맨유의 일방적인 공사가 펼쳐졌는데요. 전반 7분 토트넘의 공격을 차단한 맨유의 역습이 굉장히 빨랐는데 프레드 선수가 수비 뒷공간 레시포드의 침투를 보고 좋은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이 패스는 사실 벤탄쿠르 선수가 열심히 쫓아가서 차단을 했거든요. 하지만 흘러나온 공을 오른쪽 공격수인 안토니가 빠르게 받아서 왼발 중거리 슈팅을 연결했고 이 공을 로메로가 가까스로 조금 이제 골문을 비우고 전진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따라가면서 툭 방어하고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면서 실점 위기를 넘겼어요. 이어진 코너킥 공격도 날카로웠는데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프레드 선수의 왼발 중거리 슈팅이 강력했으나 역시나 로리스 골키퍼가 선방을 했습니다. 전반 10분에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안토니가 단독 돌파로 본인 특유의 커트인에 이은 왼발 가마차기 슈팅, 바깥쪽으로 감아 들어온 슈팅을 연결했는데 이게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토트넘은 비수마 선수를 통한 3미들의 연계 플레이를 시도해봤는데요. 비수마 선수가 공을 쥐고 있을 때 압박을 당하자 벤 데이비스가 항상 올라와서 공격 가담을 해주고 패스 코스를 열어줬거든요. 비수마의 패스를 받은 벤 데이비스가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연결해주고 손흥민 선수는 이 공을 케인에게 연결해주면서 오른쪽에 도어티 쪽으로까지 공을 뿌렸습니다. 사이드 전환을 하면서 압박을 풀어냈고 탈압박에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이어진 이제 도어티 선수의 크로스 패스가 상대 수비에 차단이 됐어요. 아쉽게 차단이 됐지만 어쨌거나 이 상황에서는 또 페리시치, 손흥민, 케인이 한꺼번에 문전으로 달려들면서 페리시치를 왼쪽 윙백으로서는 3-5-2 포메이션을 썼지만 공격 상황에서는 사실 페리시치가 역시 왼쪽 윙포워드에 가깝게 경기했다.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를 끌어올려서 3-4-3을 쓸 수 있다고 말했던 얘기처럼 벤 데이비스가 왼쪽 윙백, 페리시치가 왼쪽 윙포워드가 되는 그런 형태의 경기가 이날 패턴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 19분에도 토트넘이 사이드 전환을 통한 공격, 특히 도어티를 활용한 공격을 계속 시도했는데요. 벤 데이비스가 왼쪽 측면에서 중앙 2선으로 내려온 케인에게 패스해주고 이때는 또 손흥민 선수와 벤탄쿠르, 페리시 선수 이런 선수들이 문전으로 또 침투를 했죠. 여기서 케인 선수가 오른쪽으로 크게 벌려준 공 도어티가 받았고 말씀드린 대로 3명의 토트넘 공격수들이 중앙에 있다 보니까 맨유 선수들이 그쪽으로 쏠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어티 선수가 직접 끌고 들어가서 왼발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아쉽게도 빗나갔습니다. 전반 21분 맨유의 공격은 또 한번 프레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프레드의 스루 패스가 수비 배후 공간을 예리하게 찔렀고 또 한 번 레시포드 선수가 좋은 움직임, 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이 공을 받아서 로리스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는데 로리스 선수가 이 1대1 상황에서 실점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잘 막아내는 선방을 했습니다. 이어서 전반 22분에는 위험 지역에서 토트넘이 파울을 범하면서 프리킥이 주어졌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정말 강력하고 정확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슈팅도 로리스가 선방을 했어요.
이어서 연달아서 맨유가 코너킥 공격을 했고 전반 24분에는 오른쪽 풀백 달롯의 오버래핑에 이은 크로스 패스를 왼쪽 풀백 루크쇼가 침투해서 왼발 발리 슈팅을 연결했는데 이 슈팅도 로리스가 선방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하고 싶어하는 신속한 역습이라든지 세트피스 공격이라든지 풀백과 풀백의 공격 작업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맨유가 보여주면서 맨유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특히 활발한 슈팅 시도를 통해서 경기 흐름을 가져온 것도 대단했습니다. 전반 29분에는 카세미르의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는데요. 토트넘은 전반 33분 로메로 선수의 전진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수비 한 명 따돌리고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봤지만 역시나 수비 카세미르 선수도 제어해주고 많은 선수들이 주변에서 손흥민 선수가 쉽게 슈팅할 수 없도록 편안하게 슈팅할 수 없도록 괴롭혀주다 보니까 슈팅의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반면에 맨유가 공격을 시도하고 중거리 슈팅을 시도할 때는 페널티 에어리어 앞지역에서의 압박이 맨유보다 오히려 약했는데요. 프레드 선수가 또 한 번 치고 들어와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건 오른발로 시도했기 때문에 본인의 주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빗나가긴 했지만 너무나 편안하게 슈팅이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전반 38분에는 달로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시도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다이어 선수가 얼굴로 막아냈는데요. 너무나 근거리에서 앞면에 정통으로 가격당하다 보니까 다이어 선수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서 한 2분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교체돼야 하는 게 아니냐, 뇌진탕이 온 거 아니냐 걱정했는데 일단 2분 뒤에 일어나긴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맨유는 사실 경기를 주도하는 과정 속에 아직 골이 안 나오다 보니까 호날두라든지 에릭센 같은 조금 이제 노련하고 정밀하고 또 득점 생산력이 있는 선수들을 미리 몸을 풀게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반 45분 전반 종료 직전에는 케인 선수가 문전 우측에서 시도한 슈팅, 이번에는 달로 선수가 이제 턱에 맞으면서 어지럼증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는데요. 결국 전반전은 0대0으로 끝났지만 맨유가 전반전에만 19개의 슈팅을 때리고 또 유효 슈팅 5개를 기록할 정도로 확실히 주도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후반 시작 2분 만에 맨유의 선제골로 이어집니다. 탁월한 연계 플레이의 결과였는데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이날 중앙 미드필드로서 연결고리 역할과 기점 패스 역할을 잘해줬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른쪽 측면으로 침투했던 안토니에게 공을 밀어주고 안토니는 본인 쪽으로 수비가 몰리자 반대 전환 패스를 통해서 왼쪽 공격수 산초에게 공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산초 선수는 이 공을 받고 역시나 본인에게 수비가 몰리기 전에 배후에서 들어오는 프레드에게 툭 공을 밀어줬고요. 여기서 프레드 선수가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불운하게도 벤 데이비스 선수가 이 공을 막아내려고 건드린 것이 굴절이 되면서 로리스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는 구석으로 흘러들어 맨유가 1대0으로 앞서가게 됐죠. 선제골을 내줬기 때문에 토트넘은 전진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맨유의 역습이 더 강력한 상황이 됐는데요. 후반 4분에는 루크쇼가 장거리 패스를 전방 우측으로 연결했고 레시포드가 단독 돌파로 치고 들어가서 수비를 제치는 정말 절묘한 접기에 이은 왼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 슈팅도 실점에도 할 말이 없는 장면이었는데 로리스가 선방을 했습니다. 후반 5분 토트넘도 좋은 공격 작업이 한 번 있었는데요. 왼쪽 센터백인 데이비스의 전진 패스가 길게 넘어갔고 벤탄쿠르가 역시 스트라이커 위치까지 또 한 번 올라가서 헤더로 떨궈준 것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케인에게 툭 밀어줬고 케인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골대 옆으로 슈팅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후반 10분 맨유의 역습이 또 한 번 날카로웠는데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스루 패스가 안토니에게 이어졌고 안토니 선수는 역시나 본인의 측위의 커트인에 이은 왼발 슈팅 이번에 니어 포스트로 꺾어 때렸는데 빗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페리시 선수는 계속해서 본인의 이제 장기인 크로스 패스를 많이 시도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크로스 패스가 맨유의 베테랑 수비수들에게 차단되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가 또 헤딩을 슈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공이 오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후반 23분 페리시치의 왼쪽 측면 돌파에 이은 왼발 크로스 패스 손흥민 선수의 앞에서 바란이 차단했고요. 이어서 곧바로 또 한 번 같은 시간에 페리시치가 이번에는 접고 오른발로 크로스 패스를 올렸는데 사실 이제 바란 선수가 손흥민 선수 앞에서 자리 잡고 있기도 했고 그에 앞서서 호이비에르가 허를 찌르기 위해서 헤더 패스를 한번 툭 넘겨줬거든요. 문전 우측에 도사리고 있던 케인에게 다행히 공이 이어졌고 케인이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데헤아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골이 됐다고 하더라도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갔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을 장면입니다. 폭풍 같은 토트넘의 역습이 있었지만 골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맨유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경기에 쐐기를 박았는데요. 후반 24분 프레드 선수가 문전 지역에서 롱패스를 받아서 툭 가볍게 밀어준 공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번에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연결했고 굴절 없이 정말 깔끔하게 감아 들어가면서 2대0이 됐습니다. 2대0이 됐기 때문에 경기를 이제 뒤집기 어려운 쫓아가기 어려운 토트넘의 상황이 됐는데요. 오히려 맨유가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나왔어요. 후반 29분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받은 레시포드가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서 오른발 슈팅 시도한 것 이것도 로리스가 막아내면서 간신히 대량 실점을 면했습니다. 승기를 잡은 맨유는 후반 31분 공격수 안토니를 빼고 수비형 미드필더 맥토미니를 투입하면서 굳히기에 들어갔고요. 토트넘은 후반 33분
또 한 번 페리시치, 케인, 손흥민의 공격 연결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역시나 페리시치의 시도는 롱크로스였어요. 페리시치의 크로스 패스를 케인 선수가 헤더로 떨궈주고 손흥민 선수가 잡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세 명의 조합이 이렇게 기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지만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는 순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와 루크쇼가 함께 에워싸면서 결국엔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하며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경기 막판으로 이어지면서 콘테 감독 아무래도 이 경기 가져가기 어렵겠다는 생각한 것 같아요. 총공세를 펼치기도 했지만 체력 안배도 진행을 했는데요. 비수마와 다이어 그리고 도어티까지 빼주고 모우라, 산체스, 세세뇽을 투입해서 젊고 활동적이고 많이 뛸 수 있는 빠른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맨유도 후반 42분 산초와 카세미르를 빼고 엘랑가와 에릭센을 투입하면서 체력을 안배해주면서 또 공격력을 유지하는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를 상대로 토트넘이 득점에 근접한 기회를 만들지 못한 가운데 결국 콘테 감독은 후반 44분 벤탄쿠르와 페리시치를 빼주고 스킵과 스펜스라는 어린 선수를 투입해서 이 선수들의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을 쓰면서 결국에는 경기를 포기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후반 45분 교체 출전에 호출을 받지 못한 호날두 선수 열심히 몸을 풀다가 경기가 끝나가는 상황, 본인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골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대로 경기장을 빠져나가면서 불쾌감을 표했는데요. 이날 스카이 스포츠의 이제 사커 스페셜에 출연했던 패널 데니 밀스는 호날두 선수의 행동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거는 이제 불명예스러운 조금 안 좋은 행동이다. 분명히 자신이 클럽 이상의 선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구단을 존중해야 되고 지금 팀이 이기고 있고 팀이 분위기가 좋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본인이 못 뛴다고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 좋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지금 또 한 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호날두 선수가 득점을 결국 가동하지 못한 채 교체될 때 큰 노골적인 불만을 표했던 것에 대해서 테나 감독이 선수들이라면 분명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점점 더 호날두 선수가 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거나 맨유는 팀적으로 좋은 승리를 거뒀고 토트넘은 올 시즌 전반적인 기대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패배를 당했는데요. 다음 경기에 반등이 필요합니다. 10월 24일 월요일 0시 30분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홈경기 치르는데 올 시즌 토트넘이 홈경기에선 전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반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10월 27일 목요일 새벽 4시에는 스포르팅 리스본과 챔피언스리그 5차전 홈경기 치르거든요. 이 경기 승리한다면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이 유력해지기 때문에 이 홈 2연전을 통해 토트넘은 분위기 반전을 해야 합니다. 10월 마지막 경기는 10월 29일 토요일 밤 11시로 예정된 승격팀 본머스와의 경기인데 본머스 역시 만만치 않은 최근의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패배를 딛고 앞으로 남은 10월의 3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골과 함께 승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토트넘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